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법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 형법에 관한 형법 총론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학설 관련해서 있는데, 이 형법의 학설은 꽤 많습니다. 좀 학설을 좀 다 다루겠다 그러면 한 30여 개가 정도 되는데, 우리 이제 경찰직하고 검찰직에서 학설 관련해서 출제가 될 범위 정도 추린다라고 하면 중요 학설 정도 보시면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중요도가 떨어진 학설도 몇 개 좀 있는데, 거기까지 경찰직 시험을 대비하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챙겨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경찰 시험과 관련해서는 최근 한 4년 시험, 그러니까 올해 2014년 2차 시험까지 2011년부터 쭉 시험을 한번 경향을 보면 2011년 2차 시험에 학설 문제가 나오고 그 이후에 학설 문제가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그다음에 2014년 마지막으로 작년에 2차 시험에 학설 문제가 한 2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거는 뭐 학설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우리 3번과 관련해서 부작위범 파트에서 이 정답으로 처리된 지문이 있는데, 이거는 뭐 학설 문제라고 하긴 그렇습니다. 왜? 1번 지문 자체가 일단은 학설이 좀 중요도 많이 떨어지는 지엽적인 문제였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판례 중심이었는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할 학생들이면 누구나 2번, 3번, 4번의 OX를 판단할 수 있는 지문이었고, 그 다음에 6번 관련해서는 책임 파트에서 학설이 하나 나왔는데, 도의적 책임 관련해서 하나 나왔는데,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학설은 뭐 그렇게 많이 지엽적인 건 아닌데, 약간은 박스형 개수 문제로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이 100점 방정 문제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경찰 시험에서는 학설이 일단 비중이 크지 않다. 그래도 여러분들 특채로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후경 특채나 그다음에 경행 특채, 그다음에 여경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학설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가 있다. 5%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염두를 해두시고 학설에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느 정도의 학설까지 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이 학설 이 정도까지만 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 1페이지에 목차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 목차해서 중요 학설과 관련해서 총 5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기타 주요 학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타 주요 학설은 최근 한 4년간에 우리 경찰청에서 나왔던 승진, 경관 거기에 나왔던 이 학설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을 좀 따로 빼서 구성을 한 거고,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쭉 나와 있고, 2번과 관련해서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은 100% 학설의 성격은 아닙니다. 이거는 학설과 조문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강의와 관련해서는 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제가 일단 강의와 관련해 세 번째 구속요건적 착오가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5번째 위법성 조학사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이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할 거는 맨 첫 번째 보시면 부작위범에서 보증인 음화, 보증인 지휘 관계, 요 세 개를 먼저 세트로 묶어놓고 강의를 하고 나머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강의를 먼저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형법에서 학설 파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착오 파트입니다. 이 착오와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쫙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다음 파트들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19쪽 여기 한번 보십시오. 구성요건적 착오. 자, 19쪽에 맨 위에 보시면 구성요건적 착오에서 조문이 하나 있어요. 15조 1항 여기 잠시 한번 보시면, 특별히 중환제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환제로 벌하지 않는다. 구성요건적 착오 혹은 사실의 착오라고 했는데 조문이 딸랑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조문과 같은 경우는 학설을 좀 처리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착오에 대해서 한번 개관을 쫙 한번 해보고 우리 구성요건 착오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형법에서 많은 착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왜 이런 착오들이 나오는 건가? 요걸 아셔야 여러분들 학설을 좀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착오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용어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알아야 요게 요런 거구나, 그걸 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착오와 관련해서 먼저 공부하시기 전에 같이 알아두셔야 할 용어가 부합이라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부합과 그 다음에 우리 형법상에 착오라는 용어가 있는데, 부합이라는 건 뭐냐? 부합이라는 건 일치하는 것을 부합이다라고 합니다. 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착오는 부합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 즉 불일치하는 이거를 착오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일치하고 뭐가 일치하지 않느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실제로 발생한 결과가 일치하는 걸 얘기합니다. 즉 저는 A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총 가지고 가서 A 죽여버렸다. 그럼 뭐냐? 일치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일치라는 건 뭐가 불일치하는 거냐?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내가 실제로 발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거를 자 불일치 이거를 착오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나는 A하고 철천지 원수지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A를 죽여버리려고 A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밤늦게 총을 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멀리서 A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잘 됐다라고 해서 제가 A를 향해서 총을 빵 쐈는데 A가 맞지 않고 A의 쌍둥이 동생 A 다시가 죽어버렸습니다. 얘는 A가 아니라 A 다시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는 죽이려고 한 건 얘를 죽이려고 했지 얘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얘가 죽어버렸다. 결과는 얘다. 내가 생각은 즉 인식은 얘인데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과는 얘가 죽어버렸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뭐냐? 착오다라고 합니다. 자, 착오와 관련해서는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와 관련해서 우리 형법상에 크게 이제 세 개의 착오가 있는데 일단은 착오와 관련해서 먼저 한번 체크해드리면 여러분들 처음 배울 게 구성여건적 착오가 있습니다. 이 구성여건적 착오는 15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착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지 착오가 있습니다. 혹은 법률의 착오다라고 하면 돼. 이 금지 착오는 우리 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얘하고 얘는 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구성여건적 착오와 금지 착오의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착오 그 다음에 형법상에서 상당히 어려운 착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줄여서 위전착이라고 합니다. 위전착오 요 세 개가 우리 형법에서 일명 착오에 해당하는 거고 이 착오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착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넓힌다 그러면 우리 구성여건적 착오하고 대응하는 개념 그 다음에 금지 착오 혹은 법률의 착오하고 대응하는 개념이 있는데 구성여건적 착오가 반대 형태로 뒤집어진 형태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하냐? 반전된 구성여건적 착오다라고 합니다. 자, 반전된 구성여건 착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금지 착오가 뒤집어졌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반전된 금지 착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오를 좁게 보면 세 가지 형태 여기에 있는 세 가지 형태가 되고 착오를 넓게 보면 총 이제 5가지 우리 형법상의 착오가 있는데 우리 반전된 구성여건적 착오는 여러분 총론에서 미수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불능 미수 반전된 금지 착오를 뭐라고 하냐? 불능 미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전된 구성여건적 착오 자 얘에 대해서는 불능미수를 반전된 구성여건적 착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실제 이 두 문자 가지고 좀 실제 시험에서 좀 장난을 많이 치는데 반전된 금지 착오는 요거에 대해서는 환각범위 반전된 금지 착오에 해당합니다. 환각범은 아실 겁니다. 금지 착오에 대해서도 아실 거고 금지 착오는 내가 구성여건을 인식했는데 내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 즉 위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위법성의 착오라고도 합니다. 나는 도로교통에서 운전면허를 땄기 때문에 과속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는데 내가 이 주행 이 편도 2차선 도로인데 나는 여기가 제한 최고 속도가 90km인 줄 알고 90km 밟았는데 경찰이 잡습니다. 누구는 어디 소속 누구입니다. 과속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여기 90km인 줄 알고 정석으로 달렸는데 죄송하지만 여기는 제한 최고 속도가 70km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금지 착오 혹은 위법성의 착오다라고 하고 이거의 뒤집어진 형태를 뭐라고 하냐? 환각범이라고 합니다. 환각범은 우리 총론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죄가 되지 않는데 죄가 된다고 생각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남자친구하고 자기야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마. 오늘 우리 같이 모텔에 자자. 그러니까 저도 남자고 그 다음에 제 남자친구도 남자고 둘이 동성연애합니다. 근데 저는 동성연애를 처벌하는 줄 알고 야 절대 경찰한테 걸리면 안 되고 주위 사람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우리 모텔의 뒷문으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하룻밤 자고 그다음에 나왔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 환각범 혹은 반전된 금지착오다라고 합니다. 환각범은 무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착오를 총 5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요 두 가지 반전의 구성여건 착오하고 반전된 금지 착오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서 이론적인 부분이 뭐라고 좀 출제가 되느냐 반전된 구성여건 착오는 환각범에 해당한다 혹은 자 불능미수는 반전된 금지 착오가 된다 이렇게 좀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십시오. 반전된 구성여건적 착오는 자, 불능미수가 된다.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두 문자로 제가 불구 이렇게 따드리면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에서 혼동하지가 않습니다.
자,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는 불능미수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 나올 거고, 반전된 금지착오는 당연히 얘 나올 거고,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 틀리지 않는다. 불구. 요거까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는 여기서는 요거하고 요거는 오늘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이거는 불능미수에서 다른 거고 판례가 출제되는 거고, 반전된 금지착오, 여기는 시험과 관련해서 특별히 제가 여기서 뭐 설명해드릴 부분은 없는 거고, 착오와 관련해서는 요 두 개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하고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요걸 강의라는 거고, 금지 착오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론적인 부분, 학설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금지 착오에서는 시험에 뭐가 출제되냐? 금지 착오의 경우에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이 판례를 가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학설 파트가 아니라 이 판례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착오로 쫙 한번 개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착오를 여기까지 다 기억을 하시고 저 맨 왼쪽에 꼭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부합, 일치하는 걸 부합이다. 착오, 일치하지 않은 거다. 부합은 뭐냐? 생각과 발생한 결과가 일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생각과 발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 착오다. 이렇게 하고, 부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 잘 안 내는데 예전 같은 경우 한 4, 5년 전만 해도 우리 경찰 문제에서 판례가 시험에서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됐냐? 다음 중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뭐냐? 다음 중 판례의 태도에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성요건적 착오에서 부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학설이 법정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 부합은 뭐냐?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구성요건적 착오 들어가겠습니다. 구성요건적 착오 개념부터 한번 가보시면, 우리 15조 1항에 아까 조문을 잠시 보셨는데 15조 1항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규정이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요건적 착오. 뭘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했냐? 우리가 아까 착오는 배웠다. 착오, 내가 생각한 거고 실제로 발생한 결과가 다른 것이다. 이걸 이제 착오다라고 했는데, 구성요건적 착오라는 거는 구성요건, 즉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을 줄여서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 살인죄 같은 경우 사람을 살해, 사람 살인, 이런 것들이 구성요건. 강도죄에서 자, 폭행협박으로 재물 강취, 이런 것들이 구성요건이 되는 거고, 구성요건, 즉 내가 범죄가 되는 사실은 인식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대상과 결과가 다릅니다. 대상이 불일치한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 구성요건적 착오다. 예를 들어서 나는 A라는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퇴근 시간 기다렸는데 총 가지고 있다가 A를 향해서 A가 퇴근하기를 멀리서 기다렸다. 옳건 A 왔다. 빵 하고 쏘았는데 A가 죽지 않고 B가 죽어버렸다. 나는 구성요건, 즉 범죄란 건 인식했습니다. 죽여버려야지. 누구를? A를 죽여버려야지. 살인죄란 건 인식했습니다. 인식했고, 그런데 실제로 발생한 결과는 누구냐? A가 아니라 B가 발생했습니다. 혹은 난 A를 죽여버려야지 라고 해서 멀리서 밤에 퇴근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A인 것 같아서 총으로 빵 쏘았는데 A가 아니라 A의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이거는 뭐냐? 나는 범죄 사실, 즉 살인죄라는 범죄 사실 혹은 살인죄 구성 요건을 인식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구성 요건적 착오. 우리 아까 뭐라고 했냐? 불일치하는 거는 다른 말로 여기는 착오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불일치하느냐? 구성 요건이 불일치한다. 그래서 구성 요건적 착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자, 뭐가 불일치하느냐? 불일치는 착오라고 했고, 범죄 사실이 불일치한다. 범죄 사실. 나는 A라는 사람에게 범죄하려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 누구냐? B였다. 이 사실이 다르다. 그래서 사실의 착오다라고 합니다. 구성요건적 착오 혹은 사실의 착오. 왜 이렇게 빠져나오는지, 그 다음에 왜 얘 이름이 이렇게 되는지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형법 강의 들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이 교수님들 책 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암기해서 풀어버리는데, 다 나름대로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이유를 잡아내면 이 학설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들이 우리 차고 아까 세 개가 있었는데 차고로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많은 선생님들이 구성요건 차고, 금지 차고, 위법점 조각사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차고로 설명드리면서 그냥 이렇게 키워드 잡아서 암기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교수님들이, 왜 학자들이 이런 쓰잘데기 없는 논의를 하느냐? 이건 쓰잘데기 없는 논의가 아니라 우리 차고의 궁극적 목적은 이거를 과연 고의범으로 처벌할 것이냐, 과의시범으로 처벌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아까 나는 분명히 A를 죽이려고 했는데 B가 죽어버렸다. 그럼 A에 대한 살인 미수, B에 대한 과실치사가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잘 안 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오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왜 이런 착오를 논하느냐. 착오의 궁극적 목적은 고의범으로 처벌할 것이냐, 과실범으로 처벌할 것이냐, 요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성요건적 착오도 그렇고 이따 배울 위법성 조학 사이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이것도 그렇다. 자, 우리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면 자, 두 번째 이제 구성요건적 착오에서 쟁점이 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갑이 A하고 철천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A집 앞에서 밤늦게 A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총으로 A가 나타나니까 빵 하고 총으로 자,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얘를 저격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는데 나는 A를 죽이려고 했는데 A가 아니라 B였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우리 아까 뭐라 했냐. 구성요건적 착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착오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고의범으로 처벌할 것이냐, 과실범으로 처벌할 것이냐, 그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A를 죽이려고 했다, 죽지 않았다. 그러면 A에 대한 살인 미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가 죽었다. 나는 B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 과실로 죽었기 때문에 B에 대한 과실치사, 이렇게 빼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도 그렇고 우리 학설도 그렇고 이렇게 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얘는 일단 살인의 고의로 이 범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얘를 중하게 처벌하려고 합니다. 살인죄 고의로 처벌하려고 합니다. 고의가 인정되면 얘는 살인 미수가 아니라 살인 고의로 살인의 기수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범죄라는 건 행위 당시를 놓고 판단해야 되는데 얘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냐?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얘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죽긴 죽었는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왜? 우리 형법총론의 맨 앞에 보면 죄형 법정주의에 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판례도 그렇고 학설도 그렇고 그럼 과연 이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야, 그래? 그러면 얘에 대한 고의가 있지. 그러면 이 고의를 어떻게든 끌고 오자. 즉 전형을 하자. 이런 논의를 합니다. 고의에 대한 전형. 전형은 끌고 오는 걸 전형이다라고 합니다. 고의에 대한 전형. 오케이. 그러면 얘에 대한 고의를 얘로 끌고 와버린다. 그러면 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살인 미수, 얘에 대한 과실치사 가볍게 처벌하지 않고 얘에 대한 살인 고의의 기수로 빼버릴 수가 있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고의의 전형이 논의가 되는데, 그러면 고의 전형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되느냐.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얘가 죽었다.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즉 어느 정도까지 부합을 해야 되느냐. 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부합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 일치하는 걸 부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그러면 일단 우리 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거 조문 한번 뒤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15조 1항에 뭐라고 했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딱 요 조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얘 A를 난 원수인 줄 알고 원수 발라서 총으로 쏘아가지고 죽여버렸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버지가 퇴근길에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셨다. 아버지가 됐다. 자, 나는 원수라고 알고 생각을 하고 죽였는데, 총으로 쏘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버지였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야, 중한 죄로 처벌하지 말라. 우리 이거는 15조 1항에 명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단순 살인죄로 처벌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래, 알았어. 그거는 법조문에 있으니까 그대로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두 번째, 나 A를 죽이려고 했는데 B가 죽여버렸다. 이거 어떡하지? 조문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A를 죽이려고 했는데 밤에 방아쇠 빵 당겼는데 옆에 있던 개가 먼저 죽어버렸다. A는 살인죄가 되고 개는 손괴죄가 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개가 맞아 빗나가서 개가 죽어버렸다. 이거 어떡하지? 야, 일단은 우리 조문이 있으면 조문 가지고 요같이 깔끔하게 해결하면 되는데 이건 조문이 없습니다. 조문이 없다 보니까
그때 뭐가 이제 등장을 하느냐? 그때는 학설이 등장을 하고 판례가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조문이 없기 때문에 학설하고 판례에 의해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느 정도 그러면 부합해야, 어느 정도 일치해야 과연 A에 대한 고의를 B에 대한 고의까지 끌어쓸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데, 이 학설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학설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구성요건적 착오에서는 시험과 관련해서 판례가 취하는 입장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사례가 출제가 되는데 이따 표가 있습니다. 그 표만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는 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지 그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 부합하면 될 것이냐? 첫 번째, 구체적 부합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필기하셨을 것 같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지우겠어요. 필기를 못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필기를 해 두시고. 오늘 학설에 대한 강의, 그동안 여러분들이 무작정 키워드 잡고 외우고 했는데 왜 학설, 이런 학설이 논의되고 왜 학설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저 선생 상당히 어쩐다라고 하는데, 기존의 선생님들이 학설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학설에 대해서 제대로 맥을 잡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학설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 제대로 맥을 잡고 판례의 논리적인 흐름을 잡아내면 판례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논리 흐름을 못 잡고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 이 학설과 관련해서는 구성요건 착오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체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 부합은 아까 뭐라고 했냐? 일치하는 거다라고 했다. 뭐가 일치하느냐? 구체적으로 일치해야 된다. 구체적 부합설은 뭐냐? 나는 A라는 사람 죽이려고 했다. 그럼 A가 죽어야 됩니다. A라는 사람 죽이려고 했다. 엉뚱한 사람 죽어버렸다. 절대 고의 전형이 안 된다. 즉 구체적으로, 구체적이란 뭐냐? 내가 생각했던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일치해야 그때 고의를 전형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상과 다르다 그러면 절대 일치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가는 그 형태입니다. 우리 아까 A를 죽이려고 했는데 B가 죽었다 그러면, B가 죽었다? 내가 생각한 건 전혀 아니네. 그러면 A에 대한 살인 미수, B에 대한 과실 치사를 빼지 B에 대한 고의로 절대로 못 끌어낸다. 그게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적 부합설이 있습니다. 자, 법정적 부합설. 법정이란 건 뭐냐? 법에 규정된 걸 얘기합니다. 법에 규정된 것만 일치하면 된다. 법에 규정된 건 뭘 얘기하냐? 구성 요건을 얘기합니다. 우리 구성 요건이란 범죄를 구성하는 요건이고, 다시 말해서 우리 형법 각칙에 규정된 건데, 구성 요건만 일치하면 된다. 요거를 법정적 부합설이라고 합니다. 구성 요건이란 건 다시 말해서 뭐냐? 죄명만 같으면 됩니다. 죄명만 일치하면, 그러면 고의를 끌어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뭐냐? 나 A를 죽이려고 했다. A에 대한 살인. B를 죽이려고 했다. B에 대한 살인. 오케이. 둘 다 살인 일치하네. 그래, 오케이. 끌어 쓰자. 그러면 A를 죽이려고 했는데 B가 죽었다. 그럼 B에 대한 살인죄 고의를 전형해서 살인 고의로 살인 기수로 처벌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법정적 부합설은 법에 규정된 것만 일치한다. 법에 규정된 건 뭐냐? 구성 요건. 구성 요건은 다시 말해서 죄명만 일치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A를 죽이려고 했는데 걔가 죽었다. A 살인, 걔 손괴. 다르네. 이때는 고의를 끌어쓰지 않겠다. 따라서 이 경우는 살인 미수, 과실치사 이렇게 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정적 부합설은, 이거는 우리 판례가 취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법정적 부합설을 취한다. 그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상적 부합설. 자, 추상적 부합설이란 건 두리뭉실하게 일치하면 된다. 이걸 이제 추상적 부합설이라고 합니다. 추상적 부합설이란 건 두리뭉실하게 일치하면 된다. 두리뭉실하게 일치한, 뭐가 두리뭉실하게 일치하면 되느냐? 얘는 그냥 범죄만 되면 됩니다. 범죄만 되면 족합니다.
둘 다 범죄만 된다. 즉 A를 죽이려고 했다 살인, B를 죽이려고 했다 살인, 둘 다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A를 죽이려고 했다 살인, 개가 죽었다 손개, 둘 다 범죄입니다. 오케이, 둘 다 범죄가 되기만 하면 요거는 고의 그러다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A를 죽이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개가 맞아버렸다. 어차피 개에 대한 손괴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과실 손괴로 빼지 않고 그냥 손괴, 그러니까 고의에 의한 손괴 이렇게 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여러분들, 우리 구성요건 착오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는 거 왜 쟁점이 되느냐? 내가 생각했던 거와 실제로 발생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고의범으로 뺄 것이냐 과실범으로 뺄 것이냐 그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법조문엔 뭐라고 돼 있냐? 나는 원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죽였다. 요 사례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조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우리 학설하고 판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학설은 세 가지 학설이 있다.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부합은 뭐냐? 일치하는 거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구체적은 뭐냐? 내가 목적한 타겟에 정확히 그 대상이 맞아야 된다. 대상이 다르다? 절대 고의 끌었으면 안 된다. 법정적. 법정적은 뭐냐? 법에 규정된 것만 일치하면 된다. 법에 규정된 건 뭐냐? 구성요건을 말한다. 구성요건은 다시 말해서 뭐냐? 범죄, 사실, 죄명만 일치하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A를 죽이려고 했는데 B가 죽였다. 오케이, 둘 다 살인, 끌어다 쓰겠다. 그래서 B에 대한 살인 고의를 인정하지만 A를 죽이려고 했는데 걔가 죽어버렸다. 살인, 손괴. 아, 죄명이 다르구나. 이런 경우는 고의 끌어다 쓰지 않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추상적 부합설은, 자, 추상이라는 건 두리뭉실하게 그냥 죄만 되면 된다. 둘 다 A를 죽이려고 했다 살인, 개가 죽었다 손괴, 둘 다 죄가 되거나 오케이 끌어다 쓰겠다. 그래서 과실 손괴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손괴로 빼겠다. 그 내용입니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쪽에 왜 이런 구성요건적 착오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에서 과연 구성요건 착오에서는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느냐, 이 출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해서는 출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면, 구성요건적 착오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출제 포인트 첫 번째는 구성요건적 착오에서는 사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어떤 사례를 주고 다음 중 어떤 학설에 의하면 어떤 결론이 도출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암기하셔야 되냐 하면 다음 페이지 20쪽에 밑에 3번의 학설 핵심 정리라고 하는데 요거는 꼭 암기하십시오. 별표 하나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한번 오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제 포인트와 관련해서 이 사례를 주고 각 학설에 의해서 결론 도출되는 거, 그 지문이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번 뭐냐, 사례를 쫙 풀어 쓰고, 예를 들어서 구성요건적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에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에 의해서는 결론이 뭐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지문 형태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시험은 요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구성요건적 착오와 관련해서는 세 번째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는 어렵진 않은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판례들은 요 세 가지가 출제 포인트가 된다. 우리 먼저 19쪽에 한번 보십시오. 19쪽에 의의를 보시면, 구성요건적 착오, 즉 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현저로 발생한 사실이 모두 범죄 사실이나 양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아까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내가 인식했는데, 둘 다 범죄라는 건 인식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가 달랐다. 그 다음에 2번에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 여러분들이 이 유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다. 점을 기준으로 아래 보시면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인데 여기는 별표를 해두십시오.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세트로 묶어서 별표를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 사례를 주는데 이게 과연 객체의 착오냐 방법의 착오냐, 요걸 잡아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뭘 가지고 판단하시냐, 객체의 착오에서 자 잘못 알아본 경우라고 나오는데 굵은 글씨로 오인하여, 오인하여는 색깔 있는 걸로 밑줄 그어주십시오. 오인하여는 색깔 있는 걸로 밑줄 그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포인트 잡아드린 거 크게 이제 세 가지 해드립니다. 중요한 건 별표하십시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다 그러면 색깔 있는 걸로 체크하십시오라고 하고, 네, 그거보다 더 한 단계 아래다 그럼 연필로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세 단계를 분류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알맞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객체의 착오 보시면 빗나간 경우라고 있는데 이 굵은 글씨가 되어 있어요. 빗나가서 혹은 잘못 배달되어, 여기도 색깔 있는 걸 밑줄 그어놓으시고, 여러분들 사례를 주면서 지문에 뭐가 뜨냐, 오인하여
혹은 빗나가서 총을 쏘았는데 A를 향해 쏘는데 빗나가서 B가 맞았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인하여 이거는 객체의 착오구나. 그 다음에 빗나가서 혹은 잘못 배달되어 이거는 방법의 착오구나. 이 착오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구성요건적 첫 번째 점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 점에 두 번째 줄 죄명이 동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죄명이 동일, 색깔 있는 건 밑줄 그어주십시오. 죄명이 동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에 이 두 번째 줄 가장 오른쪽에 죄명이 다름, 여기도 색깔 있는 건 밑줄 그어주시고 죄명이 다름. 여기는 내용이 좀 쉽습니다. 예를 보시면 첫 번째 점에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을이 맞아 사망한 경우, 그 다음에 추상적 사실에 착오해서 밑에 예를 보시면 사람인 줄 알고 총을 쏘았는데 사실은 개가 맞아 죽은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자, 잡아내는 거는 여러분들 두 가지 형태를 잡아내야 되는데 위에 부분은 쉽고 아래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또 아래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자, 우리 착오와 관련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그 다음에 발생한 결과가 다른 경우 착오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인식 혹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발생한 결과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나는 생각을 뭘로 했냐? 난 A를 죽여버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어버렸냐? B가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난 A를 죽여버려야지 라고 했습니다. A에 대한 사례에 생각을 했는데 걔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A는 뭐냐? 여기는 살인죄가 되고 B도 마찬가지 살인죄가 됩니다. 죄명이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냐? 구체적 사실의 착오다라고 합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는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 구성요건적 착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구성요건적 착오다. 우리 아까 구체적 뭐냐? 구체적 관련해서는 정확히 대상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되냐? 죄명이 동일하면 됩니다. 죄명이 동일하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난 A를 죽이려고 했다. 살인죄가 되고, 그 다음에 걔가 죽어버렸다. 이거는 손괴죄가 됩니다. 죄명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했냐? 추상적 사실의 착오다라고 합니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다. 여기 추상적 사실의 착오인지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죄명이 다른 경우는 추상적 사실의 착오다. 이렇게 잡아내면 됩니다. 자, 여기는 쉽습니다. 여기는 공부 조금만 하시면 쉽게 잡아냅니다. A를 죽이려고 했다. B가 죽었다. A를 죽이려고 했다. K가 죽었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된다. 착오의 형태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다시 구체적 사실의 착오냐 추상적 사실의 착오냐 요거 하나 잡아내고, 그다음 객체의 착오냐 방법의 착오냐 요걸 잡아내는데, 요거는 쉽습니다. 요거는 좀만 공부하면 쉽게 잡아내는 거고, 아래가 어렵습니다.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제가 아까 키워드 잡아드렸습니다. 빗나가서, 그 다음에 오인해서, 그 문구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밑에 로마자 3번에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에서 1번의 형법의 태도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은 특별한 거 없고 동그라미 2번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자가 경한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 15조 1항에 의해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 밑에 점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판례인데 조금 중요합니다. 캄캄한 밤중에 자신의 작물을 다른 사람을 알고 살해한 경우 보통 살인죄로 처벌, 존속살해 처벌 X, 색깔 있는 거 밑줄 그어놓으시고.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 A란 아버지를 원수인 줄 알고 죽여버렸는데 나중에 갔더니 누구냐? 아버지였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는 우리 법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5조 1항에. 그래서 이건 조문대로 그대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니고 중요도는 있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20쪽에 학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검찰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찰직 준비하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에는 학설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학설은 출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학설의 개념만 기억해 두시고, 자, 이 학설의 표를 보시면 이 구체적 부합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점을 보시면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 우리 아까 구체적 부합 뭐라고 했냐? 정확히 타겟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만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술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식한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 미수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이 성립한다.
요거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고 제가 아까 용어 설명드리는 거 정확한 타겟에 일치한다. 그러면 고의 전혀 이 고의가 그대로 인정이 되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 절대 고의 전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적 부합설이 있는데 두 번째 점에 판례가 취하는 입장. 여기는 색깔 있는 걸 밑줄 그어주십시오. 판례가 취하는 입장. 우리 법정적 부합설, 우리 판례 입장 꼭 기억하십시오. 판례 입장은 법정적 부합설을 취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추상적 부합설은 특별히 볼 내용 없고 그 다음에 학설 핵심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학설을 여러분들 꼭 암기하셔야 되고 이 학설 정말 중요합니다. 암기하셔야 되는데 학설과 관련해서는 밑에 보시면 이 밑에서 가장 오른쪽 코너가 있습니다. 추상적 부합설 밑에서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고 해서 점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에 경제고의로 중한 결과 발생,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재고의로 경한 결과 발생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삭제를 하십시오. 시험에 출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법시험도 마찬가지, 경찰시험도 마찬가지, 검찰시험도 마찬가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많다 보니 이 지문 외에도 이거는 다수설의 입장이고 그 지문 외에도 견해 대립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출제하면 정답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우리 굵은 글씨로 경계선이 있으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위를 보시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그 다음에 아래 인식 사실의 미수와 발생 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좀 분석을 해드리면 밑에 표 보시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라고 나와 있는데 추상적 사실의 착오 우리 아까 뭐 있냐? 개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개가 죽었다. 이런 경우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되는데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나 방법의 착오 구별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이 같기 때문에 구별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 보면 객체의 착오 보면 여기는 법정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셋 다 결론이 같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2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의 사실이 병발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의 의함이라고 있는데 예상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거는 잡아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점 보시면 갑이 쏜 총알에 갑과 을을 관통하여 모두 사망한 경우에 내가 갑을 죽이려고 했는데 일단 갑이 죽었다. 그럼 살인 기수가 될 거고 을이 죽었다. 을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습니다. 과실치사가 된다. 왜? 위에 보시면 구체적 부합설의 의함이라고 나왔습니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한다는 건 여러분 생각 그대로 결론 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법정적 부합설은 견해 대립이 정말 심합니다. 그래서 이건 결론 도출하기가 어렵고 추상적 부합설은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지지하는 학설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부합설에만 뽑아내면 되는 거고 여러분 생각 그대로 잡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점 보시면 갑에게 쏜 총알이 갑을 사망하게 하고 을에까지 부상을 입혔다. 일단 갑 죽었다. 갑에 대한 살인 기수. 그 다음에 을이 부상이 입었다. 과실치상 이렇게 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에게 쏜 총알이 갑에게 부상을 입히고 을을 사망케 하였다. 갑 죽이려고 했는데 죽지 않았다. 살인 미수. 그 다음에 을이 실수로 죽어버렸다. 과실치사 이렇게 되고 죄수 판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상적 경험. 왜? 총 한 방으로 쏘아서 죄명이 두 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상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중요 판례 있습니다. 1번하고 2번 판례가 있는데 1번 판례는 별표 하나 해두십시오. 1번 판례는 별표. 형수를 살해하려고 몽둥이로 힘껏 내려쳤으나 형수가 업고 있던 조카의 머리에 맞아 조카가 즉사한 경우 조카에 대한 살인죄, 조카에 대한 살인죄 여기 색깔인 거 밑줄 그어놓으시고 우리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을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법정적 부합설은 뭐냐? 죄명이 같으면 그대로 고의를 인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A 죽이려고 했는데 B가 죽었다. A에 대한 살인 미수, B에 대한 과실치사가 아니라 그냥 B에 대한 살인 기술을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형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조카가 죽어버렸다. 형수에 대한 살인 미수, 조카에 대한 과실치사가 아니라 그냥 조카에 대한 살인 기술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판례 겁나 중요하다. 별 2개를 해두시고 판례는 좀 쉽습니다. 자, 2번 질문 보시면 갑이 을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딸리자 시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시칼을 빼앗으려던 제3자 병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병에 대한 과실치상죄 X, 병에 대한 과실치상죄 X라고 적어두십시오. 병에 대한 과실치상죄 X.
옆에 병에 대한 상해죄가 된다라고 했는데 시험에선 병에 대한 상해죄가 된다 이렇게 출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된다 혹은 병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병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안 된다 기억하시고 시험에서 병에 대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사실관계를 좀 설명드리면 제가 포장마차에서 제가 이제 퇴근하고 나서 오늘 뭐 상사한테 엄청 깨지고 나서 기분도 안 좋고 해서 혼자 소주를 한 병, 두 병 까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무슨 일이 그렇게 좋은지 희희낙낙거리고 있으니까 야 니네 좀 조용해 라고 하니까 옆 테이블들이 야 너 뭐야 라고 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 혼자 옆 테이블 셋 1대 3으로 싸우니까 제가 밀립니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가서 주방 가서 식칼 들고 이 새끼도 죽여버린다라고 해서 제가 휘두르니까 포장마차 주인이 와서 손님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진정하세요 라고 하니까 제가 정신없이 이 새끼를 다 죽여버린다. 저는 요 셋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로 이 포장마차 사장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저는 포장마차 사장을 상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실수로 제가 충동적으로 하다가 이렇게 귀 잘라버렸다. 그러면 포장마차 사장에 대한 과실치상이 될 것이냐? 아니다. 요거는 상해가 됩니다. 왜? 우리 아까 법정적 부합설을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A를 죽이려고 했는데 B가 죽었다. 이런 경우 B에 대한 과실치사가 아니라 B에 대한 살인 기수로 뺀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 제가 이 세 명들을 발라버리려고 했다. 상해를 하려고 했다. 근데 엉뚱하게 포장마차 사장의 귀가 잘려 상해를 입혔다. 과실치상이 아니라 상해 기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시험에선 과실치상죄가 된다. 이렇게 나오면 X가 된다. 겁나 중요하다. 내용은 쉽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쪽에 여러분들 사례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맨 위에다 여기다 별표 하나 넣으십시오. 1번, 2번, 3번, 4번은 다 중요하고 다만 시험은 이런 형태는 잘 출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시면 갑은 을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병을 을로 오인하여 여기에 키워 단어 잡으십시오. 오인하여 밑줄 그어놓으시고 오인하여 병을 살해하였다. 을을 죽이려고 했는데 병이 죽어버렸다. 아, 사람 죽이려고 했다. 사람 죽이려고 했다.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무슨 착오냐? 여러분들 이런 사례가 나왔다 그러면 착오의 형태를 가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착오의 형태를 가려야 되느냐?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십시오. 23쪽에 핵심 정리해서 착오로 여러분 형태를 가려야 왼쪽을 한번 보시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있고 아래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오른쪽 보시면 객체의 착오가 있고 방법의 착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무슨 착오인지 잡아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착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여러분들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주소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소만 찾아가면 여러분들 결론은 여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잡아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소가 번지수가 어디가 되는지 그걸 잡아내기가 좀 어렵다. 다시 한번 22쪽 1번 한번 보시면 자 1번 보시면 을을 죽이려고 했는데 병이 죽어버렸다. 뭐냐? 구체적 사실의 착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 오인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인하여 뭐냐? 착오의 종류 앞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쪽 한번 보십시오. 19쪽에 제가 아까 별표하십시오라고 했던 그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인하여 객체의 착오다라고 했다. 그 다음에 빗나가서 혹은 잘못 배달되어 총알 쏘았는데 총이 빗나가서 혹은 독약을 배송했는데 잘못 배송되어 우송되어 이랬을 경우 이거는 방법의 착오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사례로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22쪽. 자, 그러면 요 착오 잡아냈습니다. 일단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다. 그 다음에 객체의 착오다. 오인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로 1번 보시면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갑은 을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 주소 잡아냈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고 객체의 착오다.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뭐가 될 것이냐? 요거는 살인 기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다시 왼쪽에 2번 지문 한번 보시면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갑은 병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표 오른쪽. 지금은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표가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가 됐다 그러면 머릿속에 이 표를 여러분들 시험지에 이렇게 딱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 객체의 방법,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일단은 시험지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런 사례가 나왔다 그러면 어떤 사례인지 여러분들 잡아내고 그대로 주소만 찾아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갑은 병에 대한
추상적 부합설은 모두 결론이 동일하다. 표를 보니까 싹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을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서 밑으로 하나 넣으십시오. 빗나가서 우리 빗나갔다. 방법의 착오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방법의 착오 하나 적어 놓으시고, 병이 사망하고 말았다. 사람. 오케이. 이거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구나. 그 다음에 방법의 착오구나. 여러분들이 착오의 형태를 잡아내면 그때는 이제 주소만 찾아가면 됩니다. 가로 1번 보시면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갑은 을에 대한 살인 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제일 어렵지 않게 잡아낼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갑은 병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기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3번에 이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의 결론 동일하냐? 표를 보니까 결론이 다릅니다. X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3번 보겠습니다. 갑은 개인 줄 알고 돌을 던졌으나 실은 지나가던 을이었다. 개, 사람. 요거 추상적 사실의 착오구나. 그 다음에 나는 개라고 생각하고 돌 던졌는데 이게 사람 맞았다. 이거는 뭐냐? 방법의 이 오인하였냐 빗나가였냐? 나는 개인 줄 알고 던졌습니다. 이거는 빗나간 게 아니라 오인한 겁니다. 따라서 오인하여구나. 그러면 요거는 객체의 착오구나. 이렇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로 1번에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갑은 손괴미수와 과실치상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요거 맞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추상적 사실의 착오 같은 경우는 객체의 착오나 방법의 착오 구별 의미가 없다라고 했으면 왜? 결론이 다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보시기 바랍니다. 갑은 을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빗나가의 포인트 하나 잡아두십시오. 빗나가 밑줄 그어놓고, 빗나가 근처 을의 집 유리창을 깼다. 사람 유리창, 살인 손괴. 이거 추상적 사실의 착오구나. 그다음 뭐라고 했냐? 빗나갔다. 오케이. 방법의 착오구나. 이렇게 잡아내시면, 그러면 주소 그대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1번 보시면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갑은 살인 미수죄가 성립한다. 여기는 좀 조심하실 게, 이거는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빗나갔기 때문에 미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유리창 깨려고 했는데 실패가 있기 때문에 과실손괴가 되는데, 과실손괴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요거 조심하십시오. 우리 형법상의 과실범 처벌 규정은 딱 9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총론에서 과실범사 이미 공부를 하셨을 거고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에 이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을 달리할 것이냐? 밑에 표를 보니까 결론이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구성요건 착오와 관련된 사례가 싹 정리가 된다. 요거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 다 여러분들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24쪽 한번 보십시오. 24쪽에 5번, 그 다음에 6번 별표에 두시고, 5번은 여러분들 앞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5번은 여러분들 꼭 집에서 풀어보시기 바라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갑은 친구 A를 살해하려고 저격하는데 탄환이 빗나가 여기에 밑줄 하나 그어주십시오. 빗나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친구 B가 명중하여 이로 인해 B가 죽었다. 우리 아까 앞에서 했습니다. A를 죽이려고 했는데 B가 죽었다. 이거 구체적 사실의 착오. 빗나가 오케이. 방법의 착오구나. 그러면 주소 찾아가면 된다. 그 다음에 니은, 을은 창문에 비친 사람을 친구 C라고 믿고 살해하기 위해 저격하였는데, C라고 믿고 살해하기 위해 저격하였는데 여기에 밑줄 그어주십시오. C라고 믿고 살해하기 위해 저격하였는데 실제로는 친구 D였다. 그래 D가 죽었다. 나는 얘가 C인 줄 알고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D였다. 이거는 뭐냐? 빗나간 게 아니라 오인하여입니다. 오인하여. 그러면 오케이. 객체의 착오구나.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이렇게 잡아내면 여러분들 주소 그대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요거에 의해서 싹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번. 갑은 을을 살해하려고 을에게 독약이 든 술을 우송하였으나 병에게 잘못 배달되어 밑줄 하나 걸어주십시오. 잘못 배달되어. 우리 잘못 배달되었다 혹은 총알이 빗나갔다. 뭐냐? 방법의 착오다라고 했습니다. 잘못 배달되어 두 번째 줄, 병이 이를 맞이고 사망하였다.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갑은 을에 대한 살인 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가 될 것이냐? 오케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구나.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여러 표 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7-1번은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8번 별표에 두십시오.
우리 구성요건 착오와 관련해서는 일단 첫 번째 형태 사례가 출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가 출제가 된 걸 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적인 형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 표를 아래 표를 암기하시면 그대로 주소만 찾아가면 됩니다. 1기억 구성요건적 착오에 있어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 결론이 모두 같냐? 표를 보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결론의 차이가 없다. 이 질문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보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를 봤더니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뭐냐? 둘 다 살인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고의에 대해서는 결론의 차이가 없다. 둘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다음 디귿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의 경우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은 결론이 동일하나 구체적 부합설은 이들과 결론을 달리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방법의 착오 표를 보니까 오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결론이 동일하나 추상적 부합설은 이들과 결론을 달리한다. 우리 추상적 사실의 착오 보니까 맞습니다. 요 지문 요대로 그렇게 가시면 되고, 요 밑에 맨 밑에 표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는데 추상적 부합설에서 이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관한 부분 학설인데 여기는 시험에 출제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8-1번, 8-2번인데 8-1번, 8-2번 별표를 해두시고 각각 8-1번 여기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사례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같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같다. 우리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다시 한번 오십시오. 27쪽에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같은 거 뭐가 있냐? 보니까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추상적 사실의 착오,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상관없이 다 같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경우는 세 개를 잡아낼 게 아니라 다른 것만 하나 뽑아내면 이게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어디 있냐?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만 얘만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 28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28쪽에 8-1번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잡아내시면 되냐?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만 잡아내서 걸러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머지는 결론이 싹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억지문 한번 보시면 갑은 A를 원한 관계에 있던 B로 오인하여 포인트 하나 잡아두십시오. 밑줄 그어놓으시고 오인하여 우리 아까 오인하여 뭐라고 했냐? 방법의 착오, 객체의 착오에서 객체의 착오다라고 했습니다. 빗나가서는 방법의 착오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니은 갑은 A를 살해하고자 독약이 든 우유를 A의 집 현관에 놓아두었으나 A의 처인 B가 먹고 여기에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A의 처인 B가 먹고,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적인 질문은 주지 않았지만 이거는 뭐냐? 독약을 배송했는데 이건 어떻게 됐냐? 오인한 게 아니라 잘못 배송되어 요걸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잘못 배송되었다. 오케이. 이거는 빗나갔다. 이걸로 보시면 되고, 빗나갔다는 거는 방법의 착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갑은 A를 상해할 의사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그 돌이 빗나가 A에 개가 맞아 죽었다. 사람, 개. 추상적 사실의 착오구나. 우리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결론 자체가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객체의 착오냐 방법의 착오냐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구별한다고 시간 뺏기지 마시고 추상적이다 오케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을 갑은 A를 상해할 의사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그 돌이 빗나가 밑줄 하나 그어놓으시고 빗나가 A 옆에 있던 지나가던 B가 맞아 다쳤다. 우리 사람 구체적 사실의 착오고 빗나가 오케이 방법의 착오구나.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미음은 좀 조심하실 게 갑은 자신의 아버지인 A를 친구 B로 오인하고 상해를 가했다.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 학설 가지고 뽑아낸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 동그라미 원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였다. 이런 경우 뭐냐? 이건 존속사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법조문 15조 1항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학설로 가는 게 아니라 조문으로 빼는 겁니다. 명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내시면 된다. 조문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견해 대립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학설 대립이 없고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똑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고, 자,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 8-2번도 마찬가지 풀어보시면 되고, 8-2번은 니을 지문인데 이거는 삭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문제 좀 거시기한 부분이고 문제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니을은 삭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8-3번에 기억, 니은, 디귿, 니을에서 기억침은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인식사실에 대한 불능 미수라고 나오는데, 불능이란 문구를 그냥 삭제하십시오. 미수라고만 해두십시오.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범위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11년도에 변호사 시험 모의시험 이 법무부에서 출제했던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이고, 그 다음에 밑에 해설의 기억 보시면 첫 번째 가장 오른쪽에 마찬가지 인식사실에 대한 불능 미수라고 나왔는데 불능을 지우고 그냥 미수 이렇게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30쪽 보시면 이제는 판례 문제입니다. 우리 구성요건 착오는 패턴 출제 경향이 출제 유형이 세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자 이런 형태의 지문이 출제된다라고 했고, 마지막 판례인데 9번 9-1번 있는데 여기 세트를 묶어놓고 별표해 두시고, 그다음에 10번은 별 2개를 해두시고, 10번은 정말 출제가 많이 되는 지문입니다. 9번 한번 보시면 갑이 형수 을을 살해하기 위해 몽둥이로 을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으나 을이 업고 있던 조카 병의 머리에 맞아 병이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우리 판례는 무슨 학설이냐? 법정적 부합설을 취합니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을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가 될 것이냐? 아니다. 죽은 놈에 대한 그냥 고의를 바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살인죄가 된다. 조카에 대한. 9-1번은 풀어보시면 되고, 해설 보시면 판례 번호 옆에 밑에 두 번째 줄에 당구장 표시가 있으면 두 줄은 색깔 있는 걸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본 사안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로 판례에 의하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만 인정한다. 이 부분. 그 다음에 10번 요 보시면 이건 아까 설명드렸는데, 갑은 성명불상자인 을 등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려던 제3자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경우 뭐가 될 것이냐? 아까 포장마차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칼 가지고 이 새끼들을 해버리니까 난동 부리니까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 포장마차 주인 귀 잘랐다. 과실치상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0-1번은 풀어보시면 되고 10-2번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A, B, C를 상대로 싸우다가 힘이 딸리자 옆 포장마차로 달려가 길이 30cm의 식칼을 가지고 나와 A, B, C를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빼앗으려던 을의 귀를 찔러 상처를 입혀한 경우에 갑에게 을에 대한 상해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아까 포장마차 주인에 대한 상해죄를 인정한다라고 했으면 상해죄 인정한다는 건 뭐냐? 이거는 고의를 인정을 한 겁니다. 이 지문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10-3번은 풀어보시면 되고, 11번 여기를 보겠습니다.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캄캄한 밤중에 사람이 많이 모여 혼잡한 상황에서 공범의 독촉을 받자 자신의 장모를 을로 오인하고 살해했다. 자신의 장모를 죽여도 존속살해죄가 됩니다. 이 경우에 존속살해죄로 처벌할 것이냐? 아니다. 왜? 나는 자신의 장모인지 모르고 원수인 줄 알고 죽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15조 1항 조문에 의해서 존속살해죄로 처벌하지 않고 단순살인죄로 처벌을 합니다. 11-1번, 12-2번, 12-3번 다 같은 논지니까 그대로 풀어보시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성요건 차고 어려운 거 싹 끝납니다. 자, 일단 차고 하나 끝났습니다. 요거 하나 끝났고 쉬는 시간 좀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 어려운 위전착 여기 들어가겠습니다.